자, 액세스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넘기셔가지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어, 액세스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일장 출제 유형 공의를 가서 완전 정복 공의 문제를 열 건데요. 일장 출제 유형 공의인데 액세스로 가셔야 돼요. 엑셀로 가지 말고 완전 정복 공의를. 자, 일단은 어저께 했던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접수번호하고 도서 코드는 기본키. 우리 여러 개에 대해서 기본키 설정할 때는 먼저 앞에 회색 네모 한번 클릭, 접수번호 앞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도서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기본키 열쇠 모양 한번 클릭. 그러면 열쇠가 들어가면 1번은 끝났어요. 기본키 설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2번은 주문 일자에 갖다 놓을까요? 꼭 여러분들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날짜 시간 형식이거든요. 요걸 바꾸는 게 아니고 필드 속성에서 밑에 보면 형식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누르시면 문제에서 나온 형식 연, 월일, 요일까지 나온 형식은 자세한 날짜 알겠습니까? 그죠? 자세한 날짜를 선택하면 돼요. 요 형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날짜로 선택해 주시면 2번은 끝나는 겁니다. 요거 자세한 날짜. 3번은 조문일자 필드 갖다 놓고요. 반드시니까 필수입니다. 필수, 예로, 예를, 필수, 예, 필수, 예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판매 단가에 갖다 놓고요. 반드시 0 이상 값, 반드시 나왔대가 필수는 아니고요. 0 이상 값 입력되도록 이건 유의성 검사거든요. 그럼 데이터, 유의성 검사식 가서 이상 기호 넣고 0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0 이상 값만 입력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이상 기호 넣고 0.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없죠? 5번은 중복 가능한 인덱스. 그 말은 여러분들 도서 코드에 갖다 놓고 여기 커서 먼저 두세요. 그리고 인덱스 설정을 하는데 중복 가능이죠. 예, 중복 가능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음, 그런 끝입니다. 음, 음. 자, 여기까지 하면 끝이고 저장하면 규칙 때문에 뜨는 거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닫기 하시면 끝이죠. 그래서 책에는 뭐 좀 빠진 게 좀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가 보충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가 테이블 복선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닫기 하시면. 1장 출제 유형 공의 가셔가지고요. 거기에 출제 유형 공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좀 이따가 보고요.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자, 관계 설정은 여러분들 두 탭을 간의 공통 필드끼리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쓰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해서 관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계 설정은 여러분들 한쪽 테이블에서는 반드시 기본키 설정이나 혹은 고유 인덱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 이 고유 인덱스는 인덱스에 중복 불가능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 테이블에 학번, 전공지도 교수 성적이 있고 B 테이블에 학번, 수강 과목, 이름, 학년, 학년이 있다면 만약 A 테이블이나 B 테이블에 기본 키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관계 설정이 안 되고요. 학번이 여러분들 PK 설정, 기본 키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야가 기본 테이블이거든요. 상대방 테이블은 관계 테이블. 그러면 조인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학번과 이 학번이 속성이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A 탭에 없는 수강 과목, 이름, 학과, 학년을 참조해서 쓸 수 있어요. 이쪽은 야를 다 참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쪽은 기본 테이블에서는 B 테이블의 모든 필드를 참조할 수 있지만은 B 테이블은 학번만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 1대 다관계가 되거든요. 한쪽은 1이고 저 기본 테이블이 1이고요. 상대방 테이블이 답니다. 그럼 얘는 모든 것을 다 참조했다서 얘는 한 개만 참조했어요. 그런 관계 설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실기에서는 조인을 잘하고 참조 무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어떤 거냐면 참조 무결성은 여러분들 업데이트나 삭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시험에서 체크하고 업데이트 권한만 부여하는 게 95%. 삭제 권한까지 부여하는 건 5%입니다. 두 개 다. 근데 이런 권한들은 누가 가지냐면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방금 설명이고요. 이 권한은 기본 테이블에서 가집니다. 기본 키가 설정된 테이블. 여기서 그런 학번을 많이 바꾸잖아요. 업데이트 권한을 부여했으면 야도 바뀝니다. 야를 지웠어요. 여기 있어요. 야도 지워집니다. 그런데 요서 학번을 지웠는데 요 쓰고 있잖아요. 못 지웁니다.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야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 게 참조 무결성인데요. 실기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인을 하고 어떻게 권한을 부여하는지만 아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 시험에서 참조 무결성 강화 규칙이 있거든요. 요거는 필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실 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실기에서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도 가셔가지고 관계 맺는 방법, 그 다음에 관계 그룹의 관계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관계 창으로 바뀌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관계 창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관계 창이거든요. 여기 관계 돼 있죠. 그리고 테이블 한 개도 없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테이블을 여기 추가하셔야 되거든요. 추가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관계 그룹에 테이블 추가를 눌립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책 보시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테이블들이 뭐냐면 업무 평가, 그 다음에 중간에 사원, 저 끝에 보면 부서도 있죠. 요 세 개 테이블을 추가를 할 건데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게 관계를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요 소스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요걸 관계선이라거든요. 관계선을 잠시 끊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한번 클릭하면 좀 굵게 되죠. 키보드에서 딜리트.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관계를 끊겠습니다. 관계선을 선택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이블을 추가할 때는 해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되고요. 한꺼번에 다 하고 싶으면 부서 선택해서 선택하고 싶은 키 누른 상태에서 업무 평가. 그리고 선택한 표 추가하고 됩니다. 뭐 더블 클릭이 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책 보시면요. 업무 평가하고 여러분들 4번 테이블 요 두 개 테이블은 자, 업무 평가의 4번 필드는 4원 테이블에 4번 필드를 참조한 데 있거든요. 그럼 야를 끌어서 이게 놓으시면 돼요. 조인하는 방법. 끌어서 놓아볼까요? 위에. 그럼 관계 편집창이 뜹니다. 그리고 필드 이름이 맞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각 테이블 간의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밑에 체크.
야를 체크하면 권한이 활성화됩니다. 두 개. 그리고 업데이트 권한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삭제할 수 없도록 삭제 권한 부여하시면. 자, 그래서 야는 1대 다관계가 된다. 야는 1이고 야는 답니다. 이쪽이 관계 테이블이거든요.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무한대 기호가 다고요. 야가 1이죠. 이건 1대 다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요 입장에서 보면 야가 다 대 1이다. 여러분 다 대 1 관계는 없어요. 1대 1, 1차는 것만 참조할 수 있고 한쪽은 하나, 한쪽은 모두. 모두, 모두. 1, 다 대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1대 1, 1대 다, 다 대다. 그래서 관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지 다 대 1은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에서는 야 M이라고 많이 칭합니다. 우리 책은 M이 없죠. 원래 M이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M 대 1 관계를 갖는다. 근데 관계는 맞는데 M 대 1 관계는 없습니다. 그림상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4원 테이블의 부속 코드는 4원 테이블 안에 부속 코드는 부서 테이블의 두 번째 줄에 봤더만 부속 코드 필드 참여한 데 있죠? 그럼 깔아서 놓으시고 야도 참조무효성 체크 업데이트만 권한만 명 1이고 1위는 만들기 눌리고 관계가 조인이 돼 있죠? 그리고 저장하면 5점 준다면서 돼요. 그래서 관계 설정 문제는 점수를 주기 위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조인 잘하고 이 말이 그 말이야. 조인 잘하고 참조 유지를 체크하고 업데이트 권한만 부여하는 게 거의 95% 문제고요. 업데이트도 부여하고 삭제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을 5%. 지금은 야가 아니죠. 자, 여기 한 문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장했으면 닫기. 요 관계창을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닫기.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은 닫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거 볼까요? 쉬워요. 21페이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완전 정복 01을 열시면 되고요. 완전 정복 01. 경로는 들어가는 경로는 아셔야 되죠. 또 관계를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베이스 도 관계 그룹의 관계 클릭합니다. 그리고 추가할 테이블은 도서별 판매 내역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도서 코드가 필요하네요. 더블 클릭. 자, 두 개만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 안에 도서 코드 테이블에 도서 코드 필드를 참조한 데 있죠. 야를 걸어서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조 무효성 유지를 체크하고요. 업데이트 권한만 부여하겠습니다. 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럼 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리고 저장하고 닫아주는 것입니다. 음, 결과적으로 이 두 개만 하셔도 뭐 기출 유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했다면 다음 거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보겠습니다. 책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죠? 그럼 책 내용 보고 시험칠 갔다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자료를 드린 겁니다. 기출문제 다 풀면 되죠. 그러고 되긴 되는데 우리가 기출문제 풀려면 어떤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실기법. 근데 책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넣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료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음. 자, 요거 닫기 하시고요. 일단은 책 내용 간단히 훑어보고 좀 추가적인 것은 프린트물로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족 기능은 문제 원래 2번에 나와요. 순서가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잠시 우리 첫날에 액세스 관련은 제가 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거거든. 자, 여러분들, DB 구축 문제는 25점 배점인데, 여러분들 테이블 완성이 끝났습니다. 다섯 문항 출제되고 3점에서 15점이거든요. 원래는 야가 작년까지 4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원래 문제 1번, 야가 원래 문제 2번입니다. 우리 야부터 문제 했죠. 그죠? 야는 문제 3번으로 나옵니다. 그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플러스 또는 필드 조회 속성이 책에 누락돼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블에 넣어놨어. 자, 그래서 요거 먼저 했고, 이제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어떤 기능이냐? 그걸 알기 위해서 1장 출제 유형 03 들어가서, 요 안에 보면 여러분들 출제 유형 03 문제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 주로 시험에서는 엑셀 파일이 거의 많아요. 엑셀하고 텍스트 파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안에 있는 특정 시트의 데이터를 액세스로 가져와서 새 테이블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거나 연결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안은 여러분들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고 옵션을 선택하면 돼요. 세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텍스트 파일 내용을 액세스로 가져와서 새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작업. 텍스트 파일은 연결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냥 이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봐야죠. 이거는 모스 시험에 나오죠. 모스. 모스 액세스 파트에 나오는데요. 1급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액세스 안에 있는 특정 객체를 가져와서 복사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시험에서는 1번과 2번입니다. 1급에서. 그래 여러분들 가져오는 방법 알아볼 건데요. 우리 조금 수정을 좀 할 건데 사실 여러분 탐색기라고 밑에 파일 탐색기 노란색 폴더 있죠? 문제 좀 틀렸어요. 음. 자, 문제도 틀렸지만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할 게 좀 있는데요. C로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소스를 잠시 들어가 있어. 2024 커말 1급. 거기에 액세스 가셔가지고 작업 파일. 1장 출제 유형 공상 가셔가지고요. 엑셀 파일 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직급별 호봉 있죠. 야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일단 엑셀 열어봅니다. 데이터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밑에 시트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직급별 호봉. 이러면 여러분들 넘기셔가지고 참조로 24페이지 요 단계에서 25페이지로 넘어갈 때, 확인을 넘어갈 때, 기출문제에서는 4번과 5번 사이 차이하게 떠요. 그게 우리 책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차이 뜨는 것을 하기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안 넣어놨어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기출 풀 때 못 보던 차이 뜨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모르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트가 한 개밖에 없지만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분들 한 가지 나중에 시트, 워크 시트나 범위로 정의된 이름을 선택한 옵션 창이 뜨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안 뜨느냐? 시트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고를 게 없죠, 시트를. 그래서 막바로 여러분들 아까 전에 4번부터 5번을 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측급별 호봉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당깁니다.
복제가 될 거예요. 그럼 직급별 호봉 2가 생기죠.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뭘 할 거냐면 직급 수당이라게요. 간단하게 직급 수당. 이런 시트라는 게 만드시 직급 수당.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복사하겠습니다. 직급 수당을 복사해요. 얘는 더블 클릭하면 블록이 잡히거든요. 직급 기본급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직급 기본급이라는 시트에 호봉과 수당 C열과 D열을 좀 지우겠습니다. 두 개를 잡고 요는 뭐 그냥 딜리트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데이터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씌워버리가. 직급 수당 시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직급 수당이니까 B열과 C열을 잡아서 야는 열을 지울 거예요. 왜냐면 야가 좀 땡겨 와야 되니까. 우클릭해서 삭제를 올려볼까요? 그러면 B와 C가 지어지면 제가 땡겨. 그죠? 이렇게 해놨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직급 기본급에 가서 A2부터 B6까지 범위를 잡고 이름을 한 개 넣겠습니다. 이름 정의한 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급 기본급입니다. A2부터 B6까지 잡고요. 여기 이름 상자거든요.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직급별 기본급 센터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 정의냐면 직급별 기본급. 이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자, 그럼 요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엑셀을 저장.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엑셀 안에는 시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가 있고요. 세 개 중에서 이름으로 정의된 부분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어, 03 문제에서 여러분들 기존, 기존의 책 내용 문제를 풀어드리고요.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요겁니다.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방금 했던 직급별 B봉급 어떻게 하냐면 이름으로 정의된 여러분들 내용을 사용, 데이터 사용. 요거 데이터 요것도 여러분들 새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추가적인 새 테이블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 테이블 이름은 연습이라 하겠습니다. 연습이니까. 그렇게. 안 그러면 요 이름 그대로 하면 하도 관계없지만요.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 이름으로 새 테이블명은 연습이 좀 그렇네요. 그 직급별 기본급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본급이라는 테이블 이름으로 저장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은 저장을 해놨으면요. 저장을 하고 엑셀을 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탐색기 닫으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책 수정할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은 수정 부분. 그 책 보시면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직급별 호봉 엑셀에서 범위로 정의된 이름 없습니다. 요거, 요거 삭제. 글을 딱 없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새 할 거예요. 요새, 요새. 요 이름, 요건 나중에 요 작업, 요기.
지금은 여러분들 수정할 부분은 그 부분 범위에 정의된 이름을 이렇게 기소선을 그어버리고요. 뒤에 직급별 호봉 다음에 시트의 내용을 요거로 바꾸고 시트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내용을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시트인지 제시돼야 돼. 시트 이름이 제시되는 직급별 호봉의 내용, 이보다는 직급별 소봉 시트의 내용이라고 맞죠? 시트의 내용. 내용을 가져와. 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만 한 개 넣어주면. 자, 왜 이렇게 선생님 바꾸는 게 맞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실행을 하면, 아, 왜 바꾸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범위 이름 정해놓은 것도 없는데 적혀 있어요. 이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경로부터 하셔야 됩니다. 외부 데이터 탭에 가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 및 연결이라는 그룹이 있죠. 여기에 새 데이터 원본, 경로는 아셔야 되죠. 들어간 경로. 야 눌리면요. 메뉴가 쭈루루룩 나올 건데, 우리는 파일에서. 여기 갖다 대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엑셀 아니면 텍스트입니다.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우리 엑셀 파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엑셀을 넣는 거죠.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거 늘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가 뜹니다. 눌려볼까요? 턱 뜨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죠. 그럼 엑셀 파일을 갖고 올 때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베이스인 액세스는요. 외부 데이터 파일 어디 있냐면 DB라는 폴더 안에 있고요. 엑셀은 OA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CA 들어가면 시험장에 폴더가 두 개가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하가 있는지 봐야 돼요. 어. 여러분들 그 시험을 세팅하는 관리자들이 깜빡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하가 없으면 그때 말씀드렸죠. 막바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수험생분들이 눈치 보면서 질문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작업을 안 하고 나온 분도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환경이 되면 누군가 꼭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없으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 많이는 없지만은 일단은 DB인데 우리는 DB가 아니고 찾아보고. 자, 여러분들 윈 로컬 디스크 실로 가셔가지고요. 요 안에 이제 DB가 있다는 소리고 우리는 2024 커말 1급 액세스 좀 많이 들어가죠. 작업 파일. 우리 어디 일장 출제 위험 공상 직급별 호봉을 엽니다. 더블 클릭하면 돼요. 따닥. 그럼 경로가 쫙 인식하는 거죠. 이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옵션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옵션 세태를 만드는 두 번째는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거. 세 번째는 연결 테이블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책 보시면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새 탭을 만드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 맞아요. 그래서 손대지 마시고 확인. 자, 잘 보세요. 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로 넘어가는 5번 그림이 지금은 안 나올 겁니다. 자, 늘려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온다는 소리예요. 시험장 가시면. 음. 그러면 현재 엑셀 파일,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파일이거든요. 그에는 범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원하는 워커시트나 범위를 선택하는 창이죠. 아, 이 창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눌려보면 시트가 3개가 존재하죠.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직급, 수당,
직급별, 기본급 이렇게 세 개가 늘 때마다 안에 데이터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기출에서는. 그런데 직급별 호봉 제가 몰라 바꿔냈어요 문제를. 시트라 바꿔냈죠? 이거 안 나오면 야가 시트 이름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필이 돼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대충 내면 게시판 불납니다. 우리 똑똑한 수험생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검토를 많이 하고 출제를 합니다. 저는 말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 시험에서 이름이 있는 범위, 직급별 기본급이라는 데이터를 범위로 정의된 데이터를 쓰란다면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 바꿔볼까요? 아까 이름으로 정의된 게 나옵니까? 이렇게 두 가지겠다면 시험에서. 시트를 특정 시트 갖고 잡을 수도 있고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 야를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정한 거야. 야를 알고 가는 거하고 시험장에 그냥 모르고 가는 거하고는 5점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책 들어갑니다. 일단은 직급별 호봉 시트를 쓸 겁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책하고 똑같죠. 5번 그림이죠. 열머리 거를 테이블 필드 이름으로 쓸래? 라고 물어보죠. 책 잠시 볼까요? 문제를 잠시 보세요. 2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행은 열머리 그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엑셀에서 첫 행은 여러분들 야는 필드 명이거든요. 제목행이죠. 야는 열머리 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럼 열머리 거를 필드 이름으로 써야 됩니다. 왜? 우리 테이블 만들 거 아닙니까? 필드 이름이 있어야 되지. 요걸로 만들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새 테이블 만들 때는 야, 꼭 체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필드명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요걸 해제해 볼까요? 해제하면 여러분들 야가 1분 레코드입니다. 필드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가 돼 있습니다. 체크가 돼 있다면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야는 뭐냐면 정보를 설정하는 창이에요. 갖고 오다가 내가 직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름이. 어, 바꿀 수 있어요. 갖고 오는 과정이 있어요. 인덱스 설정 가능하고요. 형식도 대상에서 바꿀 수가 있고. 필드를 나 이거 수당 필요 없다. 그러면 선택해서 필드 포함 안 함을 체크하면 안 갖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책 보시면 문제 지사항에 여러분들 뭐 안 갖고 올 열이나 정보를 바꾸는 뭐 필드 이름이나 필드 데이터 어떤 형식을 바꾸는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기본값 그대로 두고 넘어가면 돼요. 지시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창이 기본 키를 설정하는 창이에요. 기본 키 설정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책 볼까요? 기본 키는 없음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설정 안 할 겁니다. 기본 키 없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이름 뭘로 할래? 직급별 호봉.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책 보시면 직급별 호봉 테이블을 생성하셔도 돼 있잖아요. 요 이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맞지? 그리고 가족이 단계 저장은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앞 단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빨리 갖고 오는 작업이거든요. 시험에서는 체크하면 안 됩니다. 막바로 닫기. 여러분들 만드셨습니까? 테이블 보세요. 방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갖고 와서 직급별 호봉. 열어볼까요? 더블 클릭. 자, 엑셀에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실무나 여러분들, 야가 나는 갖고 올 부분이 한 500개가 엑셀에 딱 데이터가 아주 쫙 적혀 있어요. 아, 이거 나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다 타이핑 하실까요? 500행을 치는 것보다는 엑셀에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쓰면 되지. 외부 데이터 가지고 가지고. 또 테이블이 마음에 든다. 엑셀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작업을 노가다를 안 하기 위한 거죠. 여기 바로 외부 데이터 가지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책에서
첫 번째 문제고요. 자, 책 요거 하고 이름 정의된 거 하려니까 데이터가 여러분들 요걸로 가지고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은 여러분들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예제 기출예라하기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기출에. 같은 여러분들 뭐냐면 직급별 호봉이라는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요거 엑셀 파일을 사용할 겁니다. 요거에서 문제는 요 파일 쓸 거예요. 이름으로 정의된 것을 쓰는 예라 보면 돼요. 여기 타이틀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엑셀에서 직급별 기본급 범위에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할 겁니다. 이름은 요렇게 직급별 기본급을 할게요. 그러면 요때 이제 설정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는 뜬다는 소리고요. 설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요것도 첫 번째 요 지시사항 항상 있습니다. 책처럼 첫 번째 행은 열머리 그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키는 없음. 책대로 똑같이 가보겠군. 음. 그러면 요 작업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똑같이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새 데이터 원본 클릭.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엑셀이죠. 찾아보기. 한번 열었던 경우는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직급별 호복 더블 클릭. 그리고 이것도 새 탭을 만들 겁니다. 확인. 자, 문제는 요겁니다. 뭐냐면, 직급별 기본급 범위에 정의된 이름을 사용할 겁니다. 이름 정의된 걸 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다음 누르면 요것 뜨죠? 그럼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 야를 바꿔줘야지만 이름으로 정의된 부분이 뜹니다. 여기 있죠? 뭐죠? 야를 선택하고. 그냥 똑같아요. 이거 바꾼다는 거. 다음. 여러분, 첫 번째 열머리 그림 체크하셔야 돼요. 야가 필드명으로 만들지. 그리고, 잠시. 요 데이터가 지금 날라갔네요. 잠시만요. 우리 데이터 만들 때 야가 지워져 버렸네. 잠시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갈까요? 좀 바꿀 게 있네요. 액세스 작업할 일장 출제 유형 공상 가셔가지고 직급별 후보 이름 정의할 때 내가 잘못했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잡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드명이 모르고 안 넣어놨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름 정의된 것을 잠시 지우고 다시 할 겁니다. 아니 이거 편집을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직급별 후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면 수식 탭에 가면 이름 관리자 가면 범위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직급별 기본급 편집을 클릭하시면요. 요 밑에 요 범위가 제가 모르고 요걸 안 잡아놨네요. 그래서 요것을 블록 잡고 필드를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름 정의할 때는. 요 있을 때는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딱 해놓고 저장합니다. 닫기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 수정했던 거 여러분들 이 파일은 제가 따로 뭐 올려놓을게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나중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외부 데이터, 새 데이터 원본 똑같은 파일에서 엑셀 찾아보기 이제 새롭게 바뀐 데이터 조야가 아까 바꿨기 때문에 직급별 호봉을 더블 클릭 그리고 새 테이블 맞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름이 있는 범위 표시 여기까지는 아까 갔었죠? 자 이제 제대로 위에 나오죠?
다음에 다음. 야는 첫 행이 머리글 있음. 야를 필드명을 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여러분들 정보를 바꾸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음. 기본키는 없음을 하기로 했잖아요. 기본키 없음. 그리고 다음. 이름은 직급별 기본급 그대로 요걸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침. 가족이 단계 체크하지 마시고 닫기. 그럼 직급별 기본급이 만들어집니다. 뭐 더블 클릭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단계만 한 번만 해보시면 뭐 다 맞춥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은 이름으로 정의된 범위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set 테이블을 생성하는 작업이죠. 자, 여기까지 한 개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해야 됩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이번에는 27페이지 완전 정복 01 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나중에 신간도서 엑셀 파일까지 좋았는데 범위로 정의된 이름이 없거든요. 그건 지워보십시오. 이것도 신간도서 시트 내용을 가져올 겁니다. 요번에는 여러분들 시트나 범위를 선택하는 창이 안 뜰까요? 왜? 요것도 한 개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한번 봅시다. 외부 데이터 탭에 가서 새 데이터 원본 가셔가지고요. 파일에서 엑셀입니다. 찾아보기 누르면 아까 열었던 경로 그대로 인식할 거고요. 요번에는 직급별 호응 말고 신간도서. 신간도서를 더블 클릭. 야도 새 테이블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신간도서 테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맞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맞버리기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게 안 뜨죠? 시트가 한 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첫행 열머리 그리스 맞고요. 요거 쓸 거, 필드로 쓸 겁니다. 다음. 정보를 바꾸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면 도서 코드 데이터 형식은 정수로 바꿔라. 도서 코드는 선택되어 있고 데이터 형식을 실수 말고 정수. 자, 정수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기본키도 있네요. 도서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기본키 선택. 도서 코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갖고 온 과정에서 기본키 설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름은 신간도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마침 가족이 단계 저장은 체크하지 마시고 닫기 하면 신간도서가 만들어졌죠. 열어보시면 야는 요것도 5개 만들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신간도서 테이블 안에서 우클릭 해보시죠. 우클릭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가는 이유가요. 기본키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다 끝났고 우리 책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을 드립니다. 자, 프린트물의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자, 우리 프린트물 좀 볼까요? 요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 프린트물 하실 때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요것이 지금 기출 문제 제가 2개를 넣어놓은 건데, 이 저장을 잘해놔야 돼요. 저장을.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결서가 이런 날이 있으면 제 거 갖고 가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작업이 끝나면 저장을 꼭 하세요. 저장을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테이블 설정 안 되면 뭐 폼이나 보고서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관계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저장하고 끝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뭘 열 거냐면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여기서 여러분들 C로 가시면 우리가 미리 압축 풀어서 이동해 놨지 않습니까? 액세스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수 파일. 여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기출 유형 1을 엽니다. 그리고 프린트물 보시면요.
자, 우선 테이블 완성 문제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씨앗이라는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씹어요. 자, 여러분 씨앗 코드 필드는 A 0이 4번이죠. 문자 한 개에 숫자 4자리인데요. 앞에 A는 여러분들 대문자 A로 입력되게끔 하려면요. 숫자가 필수인지 선택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살펴보시면 영숫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이니까 필수 L. 필수 A도 있거든요. 문자에서 A는 숫자도 같이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L로 가시죠. L. 그리고 여러분들 숫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만이니까 숫자 필수 0. 그리고 초가 넣고 L. 왜냐하면 대문자가 되거든요. 나중에. 0을 몇 개, 4번 자릿수만큼 4개 입력할 거니까. 두 번째 구역은 정의된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야 코드에 커서 뒀다면 입력 마스크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뭐 지냐면 초가 넣고 L자 대문자 0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어주면 끝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 마스크에서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2번은 취향명 필드에 먼저 컷을 두고 그 다음에 필드 크기니까 필드 크기는 여기 필드 크기 255로 되어 있거든요. 참조로 여러분들 짧은 텍스트는 문자 입력할 때 255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255자 이상 입력을 하도록 하시오라고 나오면 데이터 형식을 바꾸시오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잠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눌려보면 긴 텍스트가 있죠? 긴 텍스트는 63,999쪽까지 입력하셨어요. 옛날에는 메모였거든요. 버전 2013 버전 전에 2013 버전부터 오피스 메모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긴 텍스트. 여러분들 255자 이상 하면 이하를 바꿔요. 그것도 쉬운. 그것도 같이 이제 살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적인 추가 보태기 255자 이상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나오면 이때는 데이터 형식에 가셔가지고 뭘 바꿔야 되냐면 긴 텍스트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여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알아놓으시고. 뭐 추가 기출이 없거든요. 추가 기출. 유사 기출이죠. 이것도 같이 요거 하면서 같이 알아놓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요거 손대지 마시고요. 요 크기만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10. 자, 그 다음에 반드시가 나오면 필수거든요. 필수. 입력 안 하면 입력 뭐 답을 못 넘어간다 그 말이죠. 예로 바꾸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2번 문항이 끝났어요. 여기서 두 가지 하는 거죠. 반드시 넣으면 필수다. 예,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1번, 2번은 테이블 작업 어떤 테이블이냐면요. 1번과 2번은 지금 씨앗 테이블에서 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씨앗 테이블에서 작업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장을 꼭 하시고 이것은 왜 이게 뜨냐면 왜 손실이 왜 되는 겁니까? 우리 크기 아까 바꿨잖아. 그래서 조금 손실된다는 메시지고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해하시면 돼요. 규칙 테스트 합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테이블을 꼭 닫아주세요. 저장돼. 왜냐하면 이거 다 열어놓는 분 있어요. 닫지도 않고 다 열어놓습니다. 이 습관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보통 우리가 실기 수업을 할 때 엑셀을 다 열어놓고 집에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한 개도 안 닫고. 그런 분들이 저도 열어놓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계 설정을 할 때 열려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요. 관계 설정 이 테이블을 쓴다면 사용 중이기 때문에 관계 설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닫으십시오. 그리고 왜 닫느냐면 3번, 4번은 회원 테이블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자, 3번 보겠습니다. 전화번호에 갖다 놓고 여러분들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이 말은 중복 불가능입니다. 인덱스 설정할 때. 그러면 밑에 보면 인덱스가 있죠. 아니오 돼 있죠. 야를 눌리가지고 얘 중복 불가능으로 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회원 테이블에서는 전화번호는 얘 중복 불가능이라는 고유 인덱스는 고유값을 가지는 인덱스 설정. 자, 인덱스 설정하는 이유는 그때도 언급했지만은 정렬과 검색이 찾기거든요. 빨라진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되겠죠. 이것만. 그럼 전화번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메일. 여기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유효성 검사식 가서 이런 포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 많이 나오는 연산자가 라이크인데요. 라이크 연산자는 여러분들 한 개 적어드리면 요거 말고 내려와서 요거. 좀 이따가 좀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라이크 연산자는 왜 쓰느냐 이거죠. 소문자 쳐드게. 이 안에 여러분들 별표와 같이 별표는 모든 겁니다. 의미가 모든. 별표와 같이 여러분들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해 주는 연습입니다. 라이커스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별표와 같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로 합시다. 가로 시작하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라이커 연습자 들어가고요. 별표 라이커는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쌍따옴을 치고 가로 시작하는 모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요 데이터는 임시 데이터죠. 이것은 문제에 달라진 매분이 얘가 그렇다는 거죠. 가로 끝나는 나오면 끝에서 낼까입니까? 라이트 넣고 쌍따옴표 안에 별표가 여기 끝난다 이거죠. 그리고 쌍따옴표를 쳐줘야 되죠, 그죠? 요거는 쌍따옴 묶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를 포함은 앞뒤로 다 들어가죠. like 하시고요. 그 다음에 쌍따옴표 안에 별표 이렇게 됩니다. 별표.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대적인 의미, like를, like를 부정하는 부정 연산자죠. 반대죠. 그때 쓰는 것은 여러분들 not 연산자를 써요. 부정 연산자. not 연산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한 개 들어볼까요? 이제 또 사례를 붙여보겠습니다. 추가 기술 예를 합시다. 이름 필드에 공백이, 공백이 포함되지 않고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럼 일단은 요건 좀 이따 보고 우리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골뱅이가 포함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유성 검사 규칙 가서 like 띄우고 쌍따옴표 별표 골뱅이 별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메일 필드에 가셔가지고 해볼까요? 이메일에 두고 유성 검사 규칙 요 칸에 가셔가지고요. 뭐 치냐면 like 입력하시고요. like 입력하고 띄우고 쌍따옴표 별표 골뱅이 별표. 그래놓고 중간 확인을 하고 좀 추가 적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우리 내용 끝내놓고 해야 되죠. 저장을 하면 우리가 유의성 검색 규칙에 규칙을 넣으면 이전 데이터를 테스트하거든요. 이 창이 올 떼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해서 과연 우리가 했던 것이 맞는지. 자, 여러분들 이메일 여기 가셔가지고 새 레코드입니다. A만 치고 안녕히 봐. A만 치고 엔터 치면 골뱅이가 없잖아요. 그 오류가 떠 있죠. 안 넣었으니까 확인. 그럼 요번에 A 다음에 골뱅이 한 개 넣어볼까요? 골뱅이. 그러면 엔터 치면 다음 표 넘어가죠. 그럼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연습이니까 편집 상태 아닙니까? ESC키랑 두 번 정도 눌리면 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줍니다. 그럼 추가적인 거 보면 내려와서 이런 필드에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요게 여러분들 골뱅이가 공백이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라이크 해서 띄우고 쌍따옴표 안에 별표 공백 별표 넣으면 야는 공백이 포함하는 거고 부정이니까 부정 연산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not. 그러면 not 앞에 가야죠. not like 이렇게. 그러면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이것도 같이 해놓으시면 되죠. 이렇게. 공백은 요 사이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일석이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공부하실 때 그냥 이게 뭐 기출을 많이 보는 것도 물론 맞는데 이런 약간의 좀 추가적인 부분을 같이 해놓으시면 어떤 기출을 나와도 다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좀 추가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시합 입고 테이블이다 보니까 냐는 여러분들 저장하고 닫고요. 시합 입고라는 요 테이블에서 우클릭 디자인 부분. 자, 입고 수량 필드에는 입고 수량 여기 요 필드에 커서 먼저 두시고요. 자, 문제 보면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요. 추가하면 20이 기본적 줄거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이 나오면 이거 좀 지우고 연산자나 또 설명드릴게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면 기본적 혹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기본값에서 설정합니다. 기본값 0을 디폴트하지 않습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되어 있는 값이죠. 우리 아래 한글 띄우면 용지 설정할 때 상하 좌우가 기본으로 수치 들어가 있잖아요. 이 디폴트 값이죠. 그러면 우리는 20 치면 여러분들 열면 뭐가 뜨냐면 20이 입력되어 있는 겁니다. 입력을 우리가 안 했지만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밑에 가셔가지고 기본 값에 가셔가지고 2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20 어디에 있고 수량 필드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값에 20 넣어놓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20이 찍혀 있는 건지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내려오시면 여기에 있고 수량이 20이 들어가 있죠. 그럼 잘 됩니다. 기본값. 자, 여기까지가 기출 유형
1이 끝났습니다. 2에서 이제 마무리를 다 할 건데, 제가. 빠진 부분. 자, 이거는 저장 잘 해놓으십시오. 닫기. 자, 그 다음에 기출 유형 2를 읽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번 보시면 통행 목록 테이블에, 통행 목록 테이블에서 클릭해서 디자인 보 자, 이거는 새 필드명 한 개 만드는 거거든요. 테이블의 첫 번째 요 위에 여러분들 통행번호라는 필드를 만들어라. 이거 추가하라. 그럼 요 위에 새로운 행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입고 아이디 갖다 놓고 위에 보면 행사비 있죠. 그럼 위에 들어갑니다. 위에 새로운 행위 들어갔죠? 여기에 뭐라 치냐면 필드명은 통행번호, 통행번호라고 치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형식은 1년 번호로 해냈죠. 1년 번호. 1년 번호. 1년 번호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색값, 레코드 색값 자리에 정분값이 들어간다. 이 말은 자동으로 번호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여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건 아니고 레코드 추가할 때마다 번호가 증가된 값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으로. 이게 1년 번호. 요 1년 번호는 한 개 지우면 2번을 씌웠다. 이 2번은 이 테이블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게 1년 번호라고 보면 돼. 우리는 1년 번호 하고, 그거 하고 요 이름 잘 치고, 기본 키까지 설정을 했죠. 그럼 기본 키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 키 열쇠를 눌리면 되죠. 이러면 여러분들 한 개를 맞춘 거죠. 음.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에 커스 넣으시고요. 필드. 자, 문제 보시면 입력 마스크죠. 02, 숫자 두 자리, 문자 하나, 1, 2, 3, 4, 숫자 네 자리입니다. 그러면 자리수 따지면 두 자리, 한 자리, 네 자리입니다. 문자 볼까요? 밑에 한글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 필수 L이고요. 숫자는 0에서 9까지 숫자만이니까 0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구역에 정의할 형식 기호는요. 02마입니다. 02니까 문 숫자 두 자리 00.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자리는 한글. 그러니까 L. 그 다음에 숫자 4개죠. 0을 몇 번? 4번. 이렇게. 야가 입력 마스크 설정할 부분이죠. 두 번째 구역과 세 번째 구역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구역 정의 안 와도 됩니다. 요거만 첫 번째 구역만 정의하시면 써볼까요? 그러면 차량 번호에 커서 뒀다면 입력 마스크 가셔가지고 00 L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0이 하나, 둘, 셋, 넷 개수만큼 넣어주면 되죠. 1, 2, 3, 4, 네 자리 쳐야 되니까. 그럼 결국 입력 마스크 하셔가지고 우리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 마스크 가셔서 이렇게 00L 0을 4번 숫자 필수는 0 문자 필수는 여기서 L이죠. 자, 여기까지가 차량 번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볼까요? 통행 목록의 진입 시간이죠. 진입 시간에 컷을 주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문제 봤더만은 새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기본적. 자, 또 기본값은 기본값인데 여러분들 비주얼 배치 할 때 한번 했던 건데요.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시간이죠. 그러면 엑세스에서 날짜 시간 함수는요. 오늘 날짜 추 함수는 데이트. 엑세스는 테이블에서 기본값 설정할 때 너희 들어가야 돼요. 너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빼야 되죠. 오늘 시간은 now. 시간은 time입니다. 너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데이트, 이거는 비주얼 배치 테스트죠. now, time.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은 now를 쓰는 이유가요. 시간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값 가서 NOW 갈로 열고 닫고 해볼까요? 그럼 기본값에 가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연도를 표시하는 기본값. 그때는 현재 연도는 구해야 되거든요. 구하는 것은 늘이 들어가요. 수시처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현재 날짜에서 연도만 현재 날짜에서 연도만 표시하라. 그럴 때는 기본값에 가서 여러분들 넌이 들어가고 ER 함수 들어가면 돼요. YAR 갈로 열고 여러분들 어 데이트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왜 는이 들어가냐면 계산해야 되니까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 마시면 돼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하세요 하면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고요. 그럼 우리는 now를 쓰면 되죠. 시간까지 나와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을 볼까요? 통행목록 테이블에서 경차 유무 커스시고 데이터 형식을 예, 아니오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형식 옆에 짧은으로 되어 있죠? 짧은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저장하고 여러분들 경차 유무 잠시 가보면 밑에 요런 박스를 태그 상자라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데이터 형식이 여러분들 텍스트나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컨트롤 바 형식 태그 상자고요. 우리 예, 아니오는 야가 뭘로 바뀌냐면 여기 체크박스로 바뀌어요. 이게 확인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진짜 바뀌는지 디자인으로 바꾸고 경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말 거냐 예, 아니오. 예, 아니오는 yes, no로 해야 됩니다. 예. 그럴 때만 잠시 여러분들 조회 탭에 잠시 가보세요. 조회 탭. 조회 탭에 가면 야가 뭘로 바뀌었어요? 확인하고. 음. 그리고 저장하고 진짜 바뀌었는지 볼까 이해하시면 돼요. 데이트 시트 보기 보세요. 체크박스 바뀌었습니까? 그럼 잘 됩니다. 확인하는 체크박스거든요. 그거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체크를 하면 체크시는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고요. 미체크면 체크를 해야 했을 때는 여러분 0 값을 가지고 요것도 같이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콜이 할 때 써물 때가 있고 콜이 조건 검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크하면 마이너스 1값, 미체크는 0 값을 가진다는 걸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동행 목록 테이블의 할인 구분 가보겠습니다. 지정 보기로. 동행 목록이라는 부분, 할인 구분, 여기 있네요. 밑에 두 번째 거. 경찰인, 출퇴근 아닌, 화물차 심리 할인. 어차피 이 안은 텍스트죠.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는 이 값 입력할 때 동시만족 관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필리 돼 있습니다. OR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일반 탭에 가셔가지고 납입 할인 구분에 컷 주시고요. 여기에 유의성 검색식 가서 OR 써도 되고 인 써도 되고 인을 추출합니다. 왜? 값이 두 개 이상은 인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경찰인, 콤마 출퇴근하는, 콤마 화물차 심리하는 이렇게 인 가지고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한번 넣어볼까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유성 검색 규칙 값을 넣었어요. 저장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규칙 테스트를 걸치거든요. 이해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바꿔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할인 구분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가라고 치볼까요? 아까 그 안에 없는 거잖아, 데이터가. 엔터 치니까 때가 뜨겠죠. 그럼 이래서 제가 출퇴근할 우리 경찰인의 지역과 좀 작으니 글자가 엔터가 넘어가네. 그죠? 지금까지 때가 뜨고. 맞네. 취소. 이 S시키 한 두 번. 취소. 다시 디자인.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책에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 달았던 것이 있는데, 여기 우리 했던 거는 내 마음 치유까지가. 필드 크기 했고요. 형식 했고, 입력 마스크 했고, 캡션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진 거, 빈 문자 허용 안 했고요. 여러분들, IME 모드를 한 거는 없었죠. 딱 빠진 거는 세 개네. 여기서 캡션, 빈 문자 허용, IME 모드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은 빈 문자 허용은요, 뭐냐. 필드에 비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 야는 쉬운 이유가 문제에서 빈 문자열을 허용하지 마시오. 이렇게 힌트 완전 줍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아니오죠. 야는 어려울 게 없죠. 그죠? 그럼 그대로 답을 주는 거죠. 근데 캡션은 뭐냐? 캡션은 필드 레이블입니다. 필드의 이름표 기능인데요. 필드를 대신해서 표시할 이름표를 표시하는 건데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캡션에 아무것도 입력 안 됐을 경우는 바로 필드명이 여러분들 필드 레이블로 인식하거든요. 우리 잠시 연습으로 예로 차량 번호 필드에서 차량 넘버라는 이름으로 레이블을 설정하시오. 변경하시오. 이렇게 두 가지 말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레이블이라는 걸 키워드로 잡고 레이블이 바로 캡션 기능이에요. 이름표 바꾸는 겁니다. 그 뭐야는 어떨 때 캡션이 적용될 때는 캡션 기능이 적용된 결과를 보고 싶다. 적용된 결과를 보려면 항상 우리 뭘 봐야 돼요?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차량 문제 나는 이거 지울 거예요. 차량 넘버라고 하면 과연 이 실제 필드명이 요 이름으로 잠시 이름표가 바뀌겠느냐 그 말이죠. 해보면 되죠. 차량 번호에 커서 두고 요 밑에 캡션에 커서 넣어보세요. 캡션. 여기에 설명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캡션에 여러분들 차량 치시고요. 번호를 난 영어로 넣고 싶다. 넘버 NO N은 대문자 O는 소문자 할게요. NO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캡션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저장하면 데이터 시트 보기 상태에서는 E로 나오는 게 원래 맞거든요. 필드 실제 이름이. 캡션을 넣으면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보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차량 넘버라고 밖에 있습니까? 그냥 실제 필드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냐면 코리아 할 때 어떤 출력 결과물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야가 실제 필드명인 줄 알고 코리아 할 때는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는 작업을 걸치거든요. 이할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야를 디자인 보기 하면 실제 필드명은 아니고 이름표일 뿐이고 야가 실제 필드명이죠. 그럴 때 쿼리할 때 간혹 체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야는 여러분들 그냥 이름표 기능을 넣은 거예요. 안 넣으면 실제 필드명이 출력되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연습을 해봤고요. 우리 요거는 흔적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디자인 보기 가서 차량 넘버 캡션을 지웁니다. 지우고
저장을 한번 해놓습니다. 그리고 IME 모드는 입력 모드인데요. 조심할 거 인풋 모드 약자인데 인풋은 컴퓨터에서 입력, 아웃풋은 출력이거든요. 여러분 1005하면 IO 장치가 나옵니다. 입출력 장치. 입력, 출력. 그럼 입력 모드인데 이거 왜 설정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필드에 영어만 친다 이거죠. 그러면 입력 모드를 영숫자 반절할 건데요. 이걸로 해놓으면 무조건 한글은 안 찍혀요. 한정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키보드 치면 영문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완전 편하죠.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 잠시 늘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번호 잠시 놔둬놓고요. 요 밑에 IME 모드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한글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눌려보면 중요한 것은 한글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 한글이 있다 보니까 영문하면 영숫자 전자가 있고 반자가 있잖아요. 이 몰라야 되는 얘기죠. 그러면 반자로 하셔야 됩니다. 전자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전자의 의미는 여러분들 정각 문자약자입니다.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영문을 키보드에 있는 영문을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자는 반각 문자약자거든요. 키보드에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반자로 하는 거예요. 크기로 따지면 반자는 1바이트, 전자는 크기가 2바이트. 자, 그럼 결과적으로 영숫자 반절한다는 거. 그것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영문, 영어 설정할 때. 영문 또는 영문이면. 자,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되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것은 아까 했기 때문에 놔둬놓고요. 추가적인 부분 다 했습니다. 한 마지막 한 개. 유효성 검사 기시에 나온 함수들 있죠? 유효성 검사. 렌 함수가 나오거든요. 실제되는 함수 플러스 연산장수. 자, 렌 함수는 여러분들 어떤 함수냐면 필드명이 넣으면 렌은 랭스입니다. 길이. 랭스. 그러면 필드명 안에 데이터에 대한 문자 길이를 관한 함수거든요. 그럼 시험에서 기출 예인데요. 이런 필드에 대해서 세 글자만 입력되도록 유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글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렌을 써야 돼. 렌 쓰고 이런 이제 테이블은 필드명을 넣을 때 대괄호로 감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드 길이를 세 글자로 제한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알아놓으시 캡션했고요. 기본값도 했습니다. 일단은 좀 지울게요.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테이블 관련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내일 오면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기출 문제에 나오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필드, 도의 속성을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